안녕하세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 기막히고 황당한 일이에요. 저희 채널에는 매일 다양한 사연들이 도착하지만 오늘의 사건은 특히 기이하거든요. 이야기가 반전으로 이어질 예정이니 중간에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국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것이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분들이 매우 놀라실 부분이 있어서 꼭 들려드리려고 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지만 모두 실제 사실이며 그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잭은 변호사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했고 아직은 신진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비 남편을 만나 연된 건 어떤 사건을 맡게 되면서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비 남편은 회사 내부 문제로 저희 로펌에 의뢰를 한 상태였고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서로 많은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예비 남자친구는 첫 만남부터 저에게 서서히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여성을 만나고 싶었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러한 말이 조금 적극적으로 들릴 수 있어 당황스럽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서서히 그가 진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또한 당시에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접어들게 되어 진지하게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개봉하는 영화를 보러 같이 갈래요? 좋아요. 그럼 좀 후에 7시쯤 만날까요? 제가 회사 앞에서 기다릴게요. 우리 둘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특히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예비 남편은 영화를 개봉일에 꼭 보는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저 또한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찾기 어려워서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더군다나 예비 남편은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끌렸어요. 회사에서 퇴근 시간을 지켜가며 여유롭게 일하고 있는 도중 저는 변호사로 배우게 해야 할 것이 많아 책처럼 굴러가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바쁘면 서로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비 남편이 전적으로 제 스케줄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배려심 깊은 사람이란 것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새 우리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예비 남편이 먼저 그럼 이제 결혼 생각해볼까? 라며 거듭 은근히 말을 꺼내더군요. 저희 엄마가 다음 손들이 엄청 보고 싶다고 미묘하게 털어놓으며 말했을 때 그래, 보러 가자. 나도 자기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단 말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래 성경은 거 아니었지만 한 권감을 받았어요. 사귀며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남자를 아직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확신이 오는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처음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샤문이 안녕하셨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남편을 키우셨다고 알았는데 남편 역시 들은 대로 말이 주도적이고 따뜻한 분 같아요. 아, 거기에 우리 아들은 밥을 잘 못하고 무뚝뚝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씨가 착하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바르다고 해요. 네, 그랬더군요. 제가 한창 바쁠 때 준호 씨가 배려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변호사인 준호 씨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궁금하더니 결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고마워하며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 손도 잡아주셨어요. 제가 변호사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학벌이나 집안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아서 아마 반대하거나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색하고 딱딱한 분위기가 풀리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놀란 것은 시어머니께서 제가 다니는 로펌에 대해 조사를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들어보니 그곳은 상당히 큰 루프더군요. 믿을 만하게 우리 면을 하는 것이 실력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아기야, 학벌이 서울대라고 해서 못 들어갈 게 뭐 있겠어요. 주 너한테 들은 바로는 면허라가 대학 다니는 중에 계속 1등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항상 1등만 한 적은 없어요. 저도 많이 미끄러졌어요.
게다가 얼굴도 이쁘고 겸손한 아기까지 안에 있었다니요. 거기다 언니는 의사라며 부모님은 자식 농사를 아주 잘 가꾸셨네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친구 예빈이 한 것에 더해 심지어 언니가 의사이고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는지까지 시어머니는 다 알고 있다고 해요. 계셨어요? 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면 섰던 짓이라니 무슨 얘길 꺼내고 싶으세요? 지더군요라는 말을 해서 검진 받으러 갈 때 우리 사돈 아가씨한테 진료받아도 되나요? 다른 의사들은 좀 미덥지 못하던데 아무래도 아는 사이가 아니고 환자도 많으니까 대충대충 치려준 것 같기도 하고. 아가, 내가 말 좀 해줄 수 있니? 언니네 내과에 기계가 있으니까 간단한 검사들은 가능하실 거예요. 말을 놓아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되니 조금 기분이 깨름식을 해도 돼요. 아, 뭐라 할까요? 저희 집안에 대한 조사를 이미 다 맞춰 놓으셨고, 제가 이것저것 첫 만남에서 부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치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배경에 집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화 말미에 거리가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제가 느낀 것을 솔직히 말할까 고민했는데, 괜히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닌 속물이라는 이야기로 오해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용을 한 번에 끝내고 말하길 바랐고, 저는 근데 말이 달라져서 깜빡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과 홀수 등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거요. 우리는 반반 결혼하기로 했어요. 일단 신혼집은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준호 씨 가까운 직장 근처 아파트로 옮겨가기로 했는데 필요한 돈은 서로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안 혼수도 같이 모아놓은 결혼자금에서 하기로 했고요. 아, 그래. 반반씩이나 내 어머니 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긴 했는데 그냥 믿지 못하고 확인차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이만큼은 맞아요. 예비 남편에게 이미 들었는데도 저에게 확인차 다시 전화했어요. 솔직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데요. 상당히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끝낼 수 있지만 이것은 제 불만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느꼈어요. 같이 밥 먹으러 간 레스토랑에서 예비 남편에게 말했는데 예비 남편이 풀 주거나 굴로 대답했죠. 우리 엄마가 좀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보고 숙성하신 군데 아무래도 자기는 변호사고 난 그냥 회사원이니까 좀 더 많이 자기가 하길 바랐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파트도 서울도 아닌 경유저고 하니까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아, 뭐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밝혀졌습니다. 황당함에 사람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소회를 붙였어요. 자기야, 우리 반반으로 결혼하기로 합의한 거 아니었어. 누구의 얼굴이 더 많든 간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결혼 작품도 같이 부응하는 거고. 그리고 난 솔직히 어머님들이 이해가 안 돼. 자기가 돈을 더 많이 쓴 건 아닌데 반반이라고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아, 아니야 수진아. 큰 거 아니야. 엄마가 그냥 속상하신 거야. 귀하고 소중하게 정해주시는 거야. 귀한 자식이 잠자리에 가는데 엄마 마음이 이해 못하겠어. 바르, 더 이상해지나 봐.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야. 그럼 난 귀하지 않아서 결혼할 때도 돈을 더 내고 해야 한다는 거야? 뭐야?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얘가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먼저 가볼게요. 꼭 숟가락 주나요? 예비 남편은 붙잡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덥더니 차가운 물에 샤워하고 선풍기를 들고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처음부터 너무 즐겁게 반겨주신 시어머니 모습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데 어쩌면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도 그렇고 신랑집도 그렇게 해도 모두 제 돈으로 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당연한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정말 추고 나와서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가 된 제가 말이에요.
요즘에는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당연하게 바라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 전화 좀 받아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모두 다 알 수 없고 답장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지나니 정말 파원애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저를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예비 남편도 아니고 예비 수모 어머니였습니다. 아가, 내가 지금 너 다니는 직장 앞이다. 시간 괜찮으면 나와 줄 수 있겠니? 라고 음료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 급하게 처리하던 업무 중이었지만 수아모니가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니 다 갈 수밖에요. 어머님, 비 오는데 왜 여기까지 얼른 카페에 들어가요? 오, 그래요. 그렇게 카페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려던 중 어머님께서 말씀도 없이 재료를 보시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꼭, 어머님, 그러실 이유가 뭔가 싶으면서 재빨리 손을 잡으시고 온종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실언을 했다. 아, 큰대자, 아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냥 엄마가 마음을 푼다고 좀 들어주려다가도 또 판단이 이상한 게 저 먼저 아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 같아서요. 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어머니와 나눌 이야기가 아닌 그 사람과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대화해보겠어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라. 너도 내게 미안하고 서운한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게 한 것 때문에 고안해.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말다툼까지 간 건데. 예, 미안해. 내 사이에서 평생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 변호사 며느리를 만나 너무 기뻐하며 너를 눌러 서 있는 걸 알아? 사실 내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커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누르면 일이고 어버이상의 경계를 해가지며 그렇게 했어. 가져왔어요. 아, 그럼 마음에 큰 나머지 괜한 추측을 했나봐 미안해요. 못난 수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는데 이 정도면 용서해주지 않을까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에 미안합니다.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서도 여기서 그만하고 나가는 것도 예의에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수 어머니의 진심을 듣니 마음이 풀리네요. 결혼 전 여러 가지 문제로 남편과 싸우고 갈등이 있던 것 같아요. 잘 해결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를 택시로 보내드릴게요.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비 남편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더니 우리가 싸웠던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더니 나는 그 말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라고 사과했어요. 알겠어. 그럼 앞으로 우리는 2일 동안 다시 싸우지 말고 지내야 해. 라고 했죠. 고마워. 내 사랑. 이해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그날 예비 남편은 화와 폭발을, 그리고 나는 많은 갈등을 마음에 품었지만 결국 상황은 잘 해결되어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 우리 친언니는 이 사건을 듣자마자 난리를 쳤지만 난 그녀를 달래며 괜찮아, 진정해. 이해하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나 바람이 잘 날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견례가 2달 남았는데 일은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터져버렸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나 제가 일부러 외출할 때마다 손을 꼭 씻고 조심스럽게 외출하도록 했어요. 결혼식도 소수만 초대하고 진행하기로 했었지만 신랑의 혼주석 중 하나인 우리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린 바람에 모든 일정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원래 건강하신 편이 아니어서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어머니까지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저희가 사돈 어른을 챙기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제가 격리 중이어서 아버지를 보러 갈 수 없는 게 안타깝네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스러워했고 아버지가 걱정되어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이루었습니다. 언니와 나도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었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상주보호자가 1명만 허용되고 그대로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계셨습니다. 언니와 나도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니 답답함이 더 커져갔어요. 그리고 당시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책,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님께서 잘 이겨내실 거예요.
어허, 알아.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만약에 그런 나약한 얘기를 왜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밀어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제발 아무 일 없으시길. 그렇게 기도한 끝에 몇 주, 아니 몇 달간 후유증은 있으시겠지만 너무 다행히 아빠께서 의지를 잘 계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남편도 옆에서 이해해 주신 덕분에 저도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가기엔 조금 일러서 추가로 수정 필요 아니었지만 이런 큰일을 같이 있게 네 예비 시댁과 이 남편과도 좀 더 돈독해진 부분이 들어져. 그때 결혼하면 수댁에도 남편에게도 잘 대하는 생각에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비 남편이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하던 최근의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었어요. 대기업으로 이직하기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뿐더러 그는 열심히 경력을 쌓아나간 결과였어요. 였기 때문에 저 또한 자랑스럽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아, 수고 많았어요. 진짜, 우리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조금은 많이 다르죠.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덕분에 많은 일이 생겼는데 그런 맥락에서 일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늦어져서 신혼집에 예비 남편과 함께 먼저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요. 주말에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 내가 백화점인데 우리 준호 씨도 같이 피려고 좀 와줄래? 아직 음료만 갖고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께서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남편을 위해 양복 하나를 사려고 백화점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자 따라가기로 했어요. 양복 브랜드는 아시다시피 한 벌이라도 굉장히 비싼데요. 특히 예술작품도 아니고 직장에서 입을 옷이라고 할 때 한 벌 사야 하는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80만 원 전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져온 양복을 보시며 옷걸이에 걸어놓으라 하시고 다른 제품을 보라고 하셨어요. 알았어.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쯤인데요? 라고 물으셨을 때야 200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응, 카드로 결제하면 2배 정도 안 한단다. 아, 이 정도면 어때 같구나 라고 말하셨어요. 어머니, 이 옷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직장에서 입을 다닐 슈트인데 어차피 매일 예쁘게 옷을 입으시면 좋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옷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무슨, 이게 비싼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준호가 이 정도 가격의 옷을 입고 다녀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 동료들에게 업무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높은 가격의 수트는 필요한 것 같아요. 싸구려 양복과 비싼 양복의 품질 차이를 보면 대기업 따님으로서는 좀 더 고급스럽게 보여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옷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이 옷은 저렴한 티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양복은 조금 저렴한 가격대에도 사도 올이 있는 것도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자고 하니까 응, 너 어디서 날 카르치려? 드는 건 내가 대학 안 나오고 너처럼 변호사가 아니라서 무식하다고 생각해. 이러는 거야? 아, 어머니 크게 아니에요. 여기가 법정인데 어디 CMA를 따왔다 가르칠 일등이? 그런 건 이 직장에서나 하는 거지. 시험이 앞에 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못 배워서. 꽃님, 말씀을 좀수 마신대요. 응, 미안한데 너랑은 오늘 쇼핑 못하겠다. 그냥 나 혼자 하련다. 정말 뭐라고 말을 잇지 못하도록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불쾌한 말을 내며 저도 그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굳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카드만 건네주고 집에 와버렸어요. 솔직히 카드를 건네준 것도 잘한 것 같진 않지만 갑자기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했었죠. 근데 세상에 계속해서 원래 없던 카드 내역을 보니 각이 없었어요. 처음엔 2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은 구두 가게에서 60만 원, 그리고 어디선가 100만 원 더 사용했다는 거죠. 이러다 정말 카드를 동결시켜버릴 거예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변명 전화를 걸어서 예비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은 대신 백화점으로 가서 수어머니 대신 청구서를 받아오라고 했고 그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붙잡고 물어보니 기운이 쪽 빠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면서 어떻게 됐어? 환불 처리해서 양 빼고 라고 했어요. 아, 엄마 깎아 양복은 죽어도 양 붙어 있다고 하셔서 예비 남편이 대기업에 입사한 뒤 예비 시어머니의 변화된 태도는 정말이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줄줄이 터졌거든요. 정말 사람은 앞뒤가 다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해준 분이 어쩌면 얘기해 주셔서요. 어느 날은 갑자기 우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넌 시어머니 방금 왔다 가셨는데 원래 그러신 분이라 나한테 무슨 말이야? 우리 여기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께 왜 나는 VIP인데 왜 나를 먼저 안 받아주냐고 땡깡을 부려 있느냐?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간호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했어요. 아, 내가 얼마나 눈치를 살렸던지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는 오시지 않으실 거예요. 기절초풍할 것만 같았는데 언니가 병원에 가서 큰 난리를 부리셨다는 걸 어디서 알게 돼서 내가 한 집 떼어내는 줄 알았지만 정말로 그곳에서 검색할 다 변경해버리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 즉시 예비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렇게 민망해 하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에게 잘 말하라고 그뿐이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의 그 말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정장 사건으로 한 번 주변에서 들었으면 그만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심산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더 웃긴 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해서 선 병원 다녀온 일에 불평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오늘 병원 다녀왔다는 거야? 근데 내 이름 석자가 되면 당연히 미리 챙겨봐 줄 줄 알았는데 하여간 세상에 1시간을 기다리게 되어요. 아니, 그건 말이 돼? 진료받기까지 1시간이나 초음파하고 30분을 왔다 갔다 해야 돼? 내가 이런 일에 얼마나 제대로 들어있는지 상상도 못했었어요. 미술의 미를 찾아 치타가 쓰러질 뻔했다. 아, 그런 분이 계세요. 알아서 처리해야지. 어머님께서 떠난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약 떠나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약된 환자가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병원에서 환자를 그렇게 대접을 안 하냐고요? 거기에 미연님 돈까지 내는데 정말 이런 말이 또 있을 수 있나요? 언니에게 미리 들은 바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색은 무료로 바꾸어 주셨고, 심지어 좋은 비타민 주사도 무료로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근데 제 돈을 어떻게 내셨다는 말인가요? 그런가요? 설만 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료비가 얼마나 큰지 학급 여천 그냥 안 봐 자주 될 걸. 아, 진료 받으셨으면 돼야겠죠. 진료하고 미래를 생각해야겠네요. 또한 비타민 주사도 필요한 것 같다면 서야 하겠죠. 아, 4월 달에 미언니가 그릇 위에 주소를 놔뒀어요. 다른 집들은 식구 중에 의사 하나 있으면 그 덕 보고 산다고 하던데 그럼 난 떨어질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슨 봉사도 아니고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언니는 어머니면 허리도요. 아니에요. 예비 남편은 옆에서 진정을 하려고 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분 아빠는 지금 전화를 확 끊으려 했어요. 키가 막혀서 어머니와의 갈등이 더 불안해지고 승질이 나서 엄마의 주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겐 다음 날은 코앞에 다가왔어요. 예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하루 종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기분을 달래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을 보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성경의 뜻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결혼 후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죠. 그리고 성인이 될 때를 앞두고 엄마에게 연락했어요. 아침에 취업 시 서로 게임처럼 니까 미리 하루 전날에 우리 집을 같이 가요. 아이고, 내 워낙 불편하게 나 안 쉬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뭐 어렵다고. 오직 나이 들면 잠도 없어져 엄마는 괜찮아. 엄마 그 사람이 먼저 제안한 거야? 진짜 이따가 같이 가 상관이에요. 떨리기도 할 거 아니야. 안 해. 아버지가 없고 하니까 떨리기나 난데.
네, 알았어. 그럼 준비해서 아래로 내려가. 마침 서울에 친구 딸 결혼식도 있고 하니까 서육리 동안 내려가서 하루는 친구 집에서 자고 하루는 이나 집에서 자면 되겠어. 그렇게 아버지는 몸조리 때문에 오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방에서 살고 계시는 어머니만 서울로 오셔서 우리 신혼집에 하루 머물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날에는 엄마가 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나들이를 즐기고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먹었어요. 엄마는 서울 나들이가 오랜만이라며 너무 좋아하셨고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며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행복했고 내일의 성취가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저녁을 먹은 후 식사를 치우고 예비 남편과 침대에 편히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우리 신혼집에 들어오신 것이었어요. 이전에 집 청소를 돕는다고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가구까지 모두 들고 오시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연락도 없이 오셔서 더 불편하고 당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이범이가 보자고 왔다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오늘 아침 못 먹고 갔다 하길래, 아, 근데 난시 의미가 아들 집에 온 건데 뭐가 문제인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네 디카션이 안 돼라고 답하셨습니다. 엄마가 잠깐 10분 맡겨 슈퍼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가구가 다 들어왔다고 말을 해야지 했고, 난 지금 말렸구나 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반응이 좋지 않았고, 잠깐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집안 망이고만 엉망이야 하셨습니다. 혀를 찼어요. 생긴이 전날 잔소리하려고 오셨나 싶어져도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침대 쪽을 보시다 못 보신 걸 보셨다는 듯이 물으셨어요. 그런데 잠시 말이에요. 이게 너랑 나랑 받았던 그 침도 말이에요. 1,000만 원짜리 그 명품 충전 어디가 꼭 다른 침대가 들어있는 게야? 아, 색깔부터 다르지 않고 디자인도 다르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조차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원래 예비 남편과 둘이서 원소라고 했는데 그날 갑자기 수어머니가 끼어들어 셋이서 잠깐 혼동스러웠어요. 호소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비 씨 어머니와 있던 일화가 있었어요. 백화점 매장을 돌다가 침대를 보러 갔었는데요. 참고로 그땐 예비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문야 아이 친기 너무 고급스럽다 하니까 한번 눌러봐라 했다. 와, 정말 좋네요. 부드러워요. 잠이 진짜 잘 온다는데요. 아, 아까 엄마, 근데 가격 좀 봐봐. 너무 비싸네. 아유, 국 그러냐 세상이. 아, 무슨 침대가 12평 사단 거야? 1,000만 원씩이나? 아, 이 정도면 침대 큼이라도 주어야겠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다른 거 보러 가요. 다른 것도 많으니까. 분명히 같은 맥락이었지만 왜 갑자기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 후론 설명해 주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야지. 내가 저렇게 말했다고 그저 넘겨버리면 이러는 거지. 싸구려 침대도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야. 이런 세상에 화법틀이 있을까? 돌란 딱딱한 침대 위에 놓으면 내 아들이 편히 잘 수 있겠어?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니? 어머니, 지금 비싼 침대가 와서 그러시는 거야? 2층에서 편하게 힘쓰고 있는데 조용히 해주세요. 편하긴 개뿔. 내 아들이 너한테는 저주받으니까 아마 말을 못하는 거겠지. 너는 변호사라고 지금까지 우리 아들 무시하고 있었죠. 그러는 동안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해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기 회사원이나 나부랭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야죠. 그러면 너도 그의 태도를 바꿔야겠죠. 어떤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거죠? 대기업에 다니면 준호 씨를 왕으로 대접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야. 왜 그러려고 해? 나 말이야. 변호사란 직업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전에 이미 결정된 걸 지금 왜 그러는 거야? 가만 있어. 아, 그렇다면 왕으로 대접받아야지. 물론 꿈도 꾸어야겠죠. 남자라면 이런 상황에도 침착해야지. 오라요. 아무튼 이야기는 계속할까요?
당신의 교육이나 지위가 뛰어나다고 대단한 거 있잖아. 하지만 요새 변호사들은 강하고 세면서도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내 아들은 다를 거야. 내 아들은 일생일대 한 번 히트걸한다고. 정말 심한 얘기를 할 때마다 듣기 싫게 돼 시어머니는 계속 나한테 강요했거든. 자기는 명품 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너한테 문제까지 보냈어. 제가 못 본다 해도 그거 그렇다니까 잘못된 거야. 이거 센티미터 제곱을 축소하는 것 같은 등등.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를 만난다. 그때였어. 내기 복잡한 마중물을 받아들이며 바빴는데 어느새 우리 엄마가 들어오셨어. 엄마는 조용히 그 장면을 다 지켜봤나 보다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셨어요. 사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와 비슷해요. 혹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맞습니까? 아참, 차에 오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방금은 조금 바빠서 그렇습니다. 교육은 모 형태의 변호사 마냥 잘 알아듣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 알겠어요. 말씀하신 건 침대일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든 참아내겠지만 침대는 중요한 하드웨어라서 참을 수 없는군요. 대기업에서 저런 침대를 갖고 있는 내 아들 집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회사 상사를 한번 본다면 침대를 보고 형평성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승진을 하려 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그냥 누워만 있으면서 승진시켜줄 리가 있겠어요? 아이쿠, 그 사람 도대체 침대만 바라보고 있나 봐요. 사돈 가장, 지금 정신이 어디로 가셨나요?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나, 정말 저 지성세대로 행동한 거예요. 아들에게 파워를 주겠다며 협박한 게 너무 부끄럽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듭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제 못난 대기업도 아니고 연봉이 몇천 편 받아오는데요. 변호사나 뭐 막내 같은 분이 받는 만큼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받아주니 기분 나쁘고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머님, 언제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나요? 아마도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셨겠죠. 어머님, 저한테 저번에 어떤 심부름을 부탁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경북에서 하셨나요? 어머님께서 백화점 쇼핑하러 가신다고 하셔서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기 하시더니 밥도 본인 것만 주문해 드시고 제 허락 없이 카드로 몇백만 원 쓰신 것 같고 정연이가 병원 가서 VIP라고 진성짓 하시는 것도 기억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안 나시는 척하고 계실래요? 아이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는 절벽으로 뻔했다고 하셨죠. 너무 놀라 소리도 못 내고 넓게 몰래 예비 남편인 그 작자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고 오직 지켜보기만 했어요. 바로 내가 외깃길을 빠르게 보내자 도와주었죠. 정말 말이 안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망치질을 오래 하지 못하고 바로 제 어머니가 손을 넓게 벌리셔서 삐까뻔해야겠다며 대를 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조사하며 비틀어지자 놀란 눈으로 우리에 대해 한 말을 뱉어냈어요. 그래서 나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참, 교육 중이죠. 방금 전에 자식 교육 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비 사회교육 좀 해줬죠. 다시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출세 못할 동료들에게 유수남을 교수할 일은 없을 거예요. 어디서 놀까 말주변 청주로 잡을 정확한 때에 그것은 머리카락을 잡아라. 그는 조근 없을 정연한 말과 아무 말 없이 돌아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어머니가 얘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을 듣자니 깊이 놀라고 믿기 어려웠다. 그래요. 우리 아들은 지금 그 부잣집 아가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변호사 딸보다 훨씬 높은 벽된 국회의원 딸과 말입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당신 딸이 없어도 우리 아들은 그녀와 참석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충고하고. 음악 뭐라고요? 그럼 결혼 전 같이 살고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인가요?
당시에 진짜 미쳤어요. 미치긴 내 아들을 당신에게 주는 게 아깝다는 거지. 결국 예비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으며 우리 엄마가 한 번 더 싸우게 되었고 저와 남편이 겨우 이에 가닥을 잡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변호사 주제에게 내 아들을 논하려 하면서 시어머니가 어찌 내 아들을 이라고 말하는지 노려본 표정은 잊을 수 없어요. 한창 소란을 일으키고 나서 나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파워사를 선언했어요. 예비 남편이라는 작자가 시어머니가 전택 그 짓을 하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거 생각하면 열받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자기, 어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당신하고 불러볼 일은 없을 거야. 기껏해야 명절날을 템들 겁태봤잖아. 기껏 정해진 명절날, 장난 아니에요. 너희 엄마가 어디 명절날 매일 옷을 뿐이야? 뭐도 그렇게 말을? 솔직히 정말 님도 뭐 하셨었거든요. 아셨잖아요? 부디 엄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니? 더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이만 헤어지자. 예비 남편은 수다는 아쉬움이 남았는지 오래도록 잘 붙잡았지만 정이 휘둘리고 싶지 않아 일부러 모든 연락을 끊고 다시 변호사로서의 삶을 충실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했는지 살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파워사를 선언하자마자 그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 술을 마시고 주류를 하고 욕을 했으며 저렇게 엄청난 험담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넌 얼마나 잘 습기를 아는 애인데 내가 버린 녀석이야. 나와 나오라고. 아이고, 네가 교양 없는 엄마 같은 짓을 하면 알 것 같아. 너도 그 엄마의 딸이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경찰에 신고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안 더 나은가 봐. 내가 내 말대로 순순히 따라갈 것 같아요. 아니, 너 오늘 마주친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알겠냐. 적분의 개념을 정리하려고 몇 번이나 딸기를 때렸고 온도가 높아졌을 때 몇 번이나 경찰을 불러야 했었는지 기억나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이별의 과정도 겪었고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파우더를 뿌렸다는 이유로 여러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지만 제 잘못도 아닌 것에 대해 어떻게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오히려 그 녀석의 이야기를 하니 헤어지길 잘한 것이라고 말해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결혼까지 이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것 같았어요. 다만 가끔은 그 녀석과 시방 언니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지만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딸 생각하니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은 있고 새로 시작해야 해요. 남자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운명이 있고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인연을 못 만난 것 같아. 엄마도 그만큼 힘들고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 엄마 마음이 고맙고 딸도 조금 더 크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 괴로운 경험을 한 뒤 며칠 동안 힘들어 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어요. 주신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쁘군요. 엊그제 제 친구가 대기업에서 약간의 성과를 이뤘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말 그는 일을 못해서 잘린다고 했는데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어쨌든 곧바로 전화해도 늦지 않겠네요. 기분이 좋아서 웃음만 나와요. 업무 중에도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죠. 동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들 인정하며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다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의리한 인물을 만나는 중에 전화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회사에 가지 않고 대낮부터 술을 마신 듯한 술 취한 목소리로 한 번만 받아달라고 했어요. 날인지 반군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 동안 엄마를 위해 효도하라고 암을 지켜라고 했어요. 너 같은 마마보이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여자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고 엄마와 둘이서만 살도록 충고했어요. 그렇게 해야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마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라고 할 것 같아요. 철가면 쓰였다면 그 여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런 상황에도 남을 인간으로 삼는다면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끊고 황당한 마음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대답하게 됐습니다. 되었지만 이런 종류의 글은 처음 쓰는 거라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테고 반대로 예의를 갖춘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왕이면 더 잘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 미혼인 분들에게는 시골집을 검열해 결혼하길 바랍니다. 혹시 모른다는 무분별한 사람이 당신들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에 새길 만한 말이죠. 저는 그냥 내가 직진해서 살아갈게요. 기다리면 언젠간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무더운 더위에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